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무척이나 성격이 드센 마님이 살았습니다. 마님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성미가 워낙 사나워서 남편인 이진사가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지요. 이진사는 마님을 피해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놀러 다녔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남편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가 과부랑 다를 게 뭐람.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도통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말이야. 마님은 자기가 구박한 것은 까맣게 잊고 이진사만 원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여인의 재미는 왜 가르쳐 줬담? 오늘도 나 홀로 밤을 지새우는구나. 서른이 넘자 부인은 욕망이 강해져서 마음속 불을 끄기가 무척 어려웠지요. 그래서 심하게 달아오를 때면 밤새 술만 마시곤 하였답니다. 헌데 그래봤자 속만 버릴 뿐 마음속 허전함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밤만 되면 집안종들에게 짜증을 부려대고 고함을 치는 등 점점 포악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구야, 누가 자꾸 우리 인삼을 훔쳐가는 것 같으니 오늘 밤은 내가 밭에 가서 좀 지키거라. 요새 자꾸만 인삼밭에서 인삼이 사라져서 마님은 단단히 화가 났답니다. 해서 마님은 머슴 중 가장 덩치가 큰 덕구를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네, 마님.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 또 인삼을 도둑 맞았다간 아주 혼쭐을 낼 줄 알아야 할 것이야. 덕구는 곧장 인삼밭으로 뛰어가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밭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밤을 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밤 보초를 서니 덕구는 점점 졸린 것이었지요. 하루는 덕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밭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덕구가 벌떡 일어나 보니 옆마을에 사는 미양이라는 처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미양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치마가 거쳐 올라가 하얀 허벅지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에 그만 아래쪽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깜짝이야. 덕구야. 좀 살살 말해. 도둑질을 해놓고 큰 소리는. 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마님이 아셨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 그제야 미양이는 정신이 들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제발 부탁이야. 덕구야.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셔서 인삼을 팔지 않으면 식구들이 죄다 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어여쁜 미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 사나이 덕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고민하던 덕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 대신 내가 몰래 한두 뿌리씩 빼둘 테니까. 고맙다. 덕구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 뒤로 덕구는 밤에 미양이가 오면 몰래 빼둔 인삼 뿌리를 하나씩 건네줬고 미양이도 더 이상 인삼을 훔치지 않게 되었답니다. 덕구야. 너는 정말 사내 중에 사내인 것 같아. 덩치만 듬직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어쩜 그리 자상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하여간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 춘향이는 어느새 덕구가 좋아진 것 같았지요. 해서 하루는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인삼밭을 찾았지요. 응. 이게 웬 술상이야? 덕구가 고생하니까 내가 좀 준비했어. 키야, 너한테 이런 마음씨가 있는 줄은 몰랐네. 감동이다. 정말. 그날 밤 덕구는 달빛 아래 즐겁게 술과 안주를 들었답니다. 술이 알딸딸해지니 그날따라 미양이 얼굴이 너무나 예뻐 보였지요. 해서 덕구는 더 참지 못하고 미양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향아, 널 인삼밭에서 처음 봤을 때 무슨 이렇게 예쁜 도둑이 다 있나 싶었다. 나도 덕구야. 널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사내구나 싶었어. 미향이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덕구 품에 안기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의 말뚝 같은 그것이 불뚝 일어나고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더 참을 게 있겠습니까? 두 청춘 남녀는 시간을 잊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에서 둘은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미향이는 덕구의 말뚝에 밤새도록 자지러지고 황홀경을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붙어 다녔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같이 했고 혹 누가 일을 나가면 도와주러 따라가곤 했지요. 그러면서 둘은 항상 깔깔거리며 웃으니 세상 참 행복해 보였지요. 아무래도 마님은 수상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덕구가 요새 부쩍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가 밤마다 인삼밭에 나가는데 뭔가 수상하구나. 오늘 밤엔 나도 따라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덕구가 인삼밭으로 가자 마님이 슬며시 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놓칠 마님이 아니었지요. 마님은 검은 치마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는 조용히 덕구의 뒤를 밟았습니다. 미향아, 이거 받아. 밭 다장자리에서 캔 인삼이야. 여기가 사라져도 티가 안 날걸. 고마워. 덕분에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어. 그래도 조심해. 마님께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날 테니까. 덕구가 직접 인삼 한 뿌리를 캐서 미향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지요. 숨어서 지켜보던 마님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나? 지키라고 한 인삼을 미양이한테 줘. 이것들을 그냥. 마님은 저 둘을 아주 혼쭐을 낼 작정으로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인삼을 챙긴 미양이가 갑자기 덕구에게 달려가 바지를 홀랑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덕구의 커다란 그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지요. 아니 무슨 사내가 저리도 큰 것이냐? 설마 말뚝인가? 마님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둘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뜨겁게 입을 맞추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것들이. 부인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덕구와 미향이가 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덕구가 미향이를 올라탔지요. 그러자 미향이 입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저렇게 큰 걸 상대하니 비명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달빛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이었지요. 아니 무슨 사내가 저리도. 저건. 마님은 후들거려서 어느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러는 동안 덕구와 미향이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미향이 입에서는 행복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저렇게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니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마님은 고개도 못 돌리고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고 말았지요. 마님은 결국 뛰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한참을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지요. 헌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뭘 해도 덕구와 미향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할 게 따로 있지. 하루 종일 그것만 떠올리고 있다니. 마님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잊으려고 노력했지요. 생각을 돌릴 겸 부인은 밭일을 감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밭둑에 가지런히 박힌 말뚝을 보니 또다시 덕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걸을 때마다 어째 마님의 아래가 다 시큰거렸지요. 집에 있어도 덕구, 나와도 덕구. 왜 자꾸 내 눈에는 덕구만 보이는 거람? 그러다 보니 점점 참는데 한계가 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구를 독차지한 미향이가 자꾸만 미워졌습니다. 마님은 혼자서 외로움을 삼키는데 종이란 것이
그렇게 재밌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인은 독수공방 하는데 저희는 혼자 재미가 좋다 이거지? 미양이 이것에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마님은 미양이를 쫓아낼 동시에 덕구를 빼앗을 궁리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박진사 그 양반 댁에 좀 다녀오겠소. 잔치날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밤은 묵고 오시나요? 그렇다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자시오. 예, 그러지요. 그렇게 이진사가 옆마을로 떠나고 집안에는 마님만 남게 되었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덕구가 또다시 인삼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옳다구나 싶은 마님은 미양이를 불렀답니다. 미양아, 네, 마님. 진사 어르신께서 그만 박진사 댁에 줄 생일 선물을 두고 가셨다 하니 내가 좀 챙겨가야겠다. 아니, 이 밤중에 제가 가야 합니까요? 어허, 인삼밭에는 밤에도 잘도 다녀오던 것이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빨리 다녀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이 성을 내자 미양이는 불편한 마음에 뛰쳐나갔지요. 사라지는 미양이를 보면서 마님은 심술궂게 웃었답니다. 덕구 이 녀석은 미양이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아직 모를 것이야. 미양이가 떠난 사이에 마님은 술상을 준비했지요. 그리고는 덕구가 있는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미향아, 왔어? 인삼은 잘 캤으니까 어서 받아. 이런 식으로 미양이에게 인삼을 퍼준 게냐? 으억. 마님이십니까? 인삼밭에 어찌 된 일로? 미양이 대신 마님이 나타나자 덕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해서 마님이 술상을 탁 내려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미양이가 주는 술은 죽죽 받아 먹으면서 내가 차린 술상은 못 받겠다 이거냐? 아닙니다요. 마님이 술상을 내려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요. 잔뜩 굳은 덕구는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받아 마셨지요. 그러면서 마님 눈치만 계속 살폈답니다. 한참을 시중만 들던 마님은 아주 심술궂게 웃었답니다. 덕구야, 미양이 것에게 퍼준 인삼값을 어떻게 칠 것이냐? 아이고, 마님. 쇳내가 잘못했습니다. 미향이 집이 너무 힘들다는 말에 그만 그랬습니다. 사내가 되어서 여인의 어려움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평소에 그 무시무시한 성격과는 다르게 오늘따라 마님은 흔쾌히 용서해 주는 것이었지요. 덕구가 눈만 꿈벅꿈벅하고 있으려니 마님이 슬며시 덕구 팔뚝에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겁이 났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에 그만 또다시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헌데 덕구야, 나도 요새 어려움이 많으니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마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사나이 덕구, 이 한 몸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꼭 돕겠습니다. 덕구가 아주 패기 넘치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마님이 옥처럼 예쁜 손으로 덕구의 아래를 꽉 쥐는 것이었지요. 으억. 마님, 그러시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 겨우 이런 걸로 놀라서야 되겠느냐? 그러더니 그 앵두 같은 입술을 슬며시 내밀어서 덕구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이 말뚝을 어디 한번 실컷 때려박도록 하거라. 마님의 말에 덕구는 머릿속에 자제력이 딱하고 끊어져 버렸답니다. 한 마리 야수로 돌변한 덕구는 그대로 마님을 끌어안고 올라타고 말았지요. 달림도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을 정도였으니 인삼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어찌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조금만 더 이어졌다간 밭의 인삼까지 다 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밭둑길은 무시무시한 말뚝에 제대로 파헤쳐졌답니다. 마님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덕구 이 녀석이 아주 보배로구나. 내가 이걸 어찌 지금에서야 알았느냐? 마님이 좋으시다니 이 덕구 아주 뿌듯합니다요.
그래, 덕구야.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군말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약점이 잡힌 덕구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로도 마님은 미양이를 집안에 두고 본인이 인삼밭을 드나들며 덕구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재미가 좋았는지 밤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덕구와 붙어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의심스러운 것은 미양이었지요. 밤에 미양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느새 마님이 나타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덕구도 자꾸 미양이를 피하는 것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구나. 다음엔 마님을 한번 밟아봐야겠어. 며칠 후 이진사가 한양으로 출타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도 마님은 슬그머니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지요. 미양이가 조용히 마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님은 총총걸음으로 인삼밭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지켜보던 미양이는 어느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마님이 덕구 품에 곧장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달밤 아래에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지요. 어찌나 불타는지 그 소리가 숨은 미양이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쩜 저럴 수가? 아니, 사람이 어쩜 저리도 낮과 밤이 다르단 말인가. 미양이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도도하고 사나운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마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우 그 자체였답니다. 가녀린 숨소리와 함께 비틀어지는 마님의 자지러지는 소리는 인삼밭을 울렸고, 둘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물고 빨고 신나게 노는 것이었지요. 지켜보던 미양이 마음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마님에 대한 질투심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덕구 그 녀석도 나 좋다고 달라붙을 때는 언제고 마님과 그런 짓을. 그리고 자기를 멀리하고 마님에게 빠진 덕구가 야속했습니다. 사실 미양이는 몇 번이나 주인 이진사에게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도와준 덕구가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었었지요. 그런데 정작 덕구는 마님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다. 미양이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미양이가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마님이 미양이 쪽을 보며 빙긋 웃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진사가 돌아올 것이었지요. 갑자기 마님이 미양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양이는 속마음을 꽁꽁 숨긴 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잘 왔다. 요새 내가 참 열심히 일을 하더구나. 상을 좀 줄까 해서 널 불렀단다. 마님은 근사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미양이를 맞이했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융숭한 대접에 미양이가 얼떨떨했지요. 해서 마님 면전에서 앉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어서 앉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술은 못 마시겠다 이거냐?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해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을 살까 하는 생각에 미양이는 마님이 매민 술잔을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잔을 들이붓으니 순식간에 알딸딸해져서 미양이는 몸도 못 가눌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더욱더 술을 권해서 미양이를 아예 쓰러뜨려 버리고 말았지요. 내까짓게 머리를 써봤자지. 깨어나면 아주 다른 세상에 와 있을 것이다.
마님은 벌벌 떠는 덕구를 불러다가 쓰러진 미양이를 안겼지요. 그리고는 염전으로 향하는 수레에 실었지요. 덕구 이 녀석, 입만 잘 다물면 이번 세경은 아주 철철 넘치게 받을 것이야. 아이고, 세경이 다 뭡니까? 그저 제 목숨만 살려주시면 평생 입을 다물겠습니다요. 그렇게 미양이는 하룻밤 사이에 집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진사가 돌아온 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허나 마님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니, 미양이 그것이 인삼밭에서 인삼을 매일같이 훔치다가 걸릴 것 같으니 달아났지 뭡니까? 뭐야? 대체 왜 도둑질을 한 게야? 낸들 알겠어요? 헌데 미양이 아버지가 투전판에서 빚을 엄청 졌더이다. 사실 진사는 내심 미양이를 노리고 있었기에 아쉽기 그지없었답니다. 하기야 거느린 계집종 중에서도 미양이가 가장 미색이 뛰어났고 마음씨도 좋았으니까요. 해서 바람둥이 이진사는 입맛만 쩝쩝 다셨습니다. 어휴, 그것이 자기 아버지 빚을 갚다가 그랬구만. 불쌍하기도 하지. 원, 당신도 지금 그 도둑을 감싸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임자도 너무 화내지 마시구려. 한편 술에서 깬 미양이는 아주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웬 수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미양이는 애가 탔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염전으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미양이는 잠시 소피를 보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답니다. 거기서 소피를 보겠다니? 대관절 소피를 보면서 달리는 년이 어디 있느냐? 난 원래 그런 체질이요. 그러니 못 믿겠으면 그냥 두고 가시구려. 뭐. 알겠다. 믿겠으니 거기 서거라. 뒤에서는 염전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요. 그러나 미양이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이건 필시 마님의 짓이 분명해. 밉살 맞은 마님이 날 소금밭에 팔아버린 거야. 눈물을 뿌리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미양이는 이를 부드득 갈며 마님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지요. 에휴, 미양이 보고 싶구나. 그렇게 돈이 급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느냐? 놓친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나요? 이진사는 노리던 미양이를 품어보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눈독 들인 여인은 꼭 취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진사는 더욱더 미양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주모, 여기 쓸쓸함 한 병 주게나. 오늘은 적적하고 외로워서 그걸로 속을 달래야겠네. 아니, 무슨 주문을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게 하는 게요? 어떤 술을 달라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구만. 짜증을 내던 주모는 진사가 평소에 마시던 술을 탁 내려놓고 갔답니다. 진사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앉았지요. 저도 한 잔 주시겠나이까?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아리따운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이진사의 잔을 빼앗아 그대로 꿀꺽꿀꺽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살짝 보이는 목선이 그야말로 잘 빚은 백자 같았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글쎄요. 쓸쓸함을 함께 마실 여인이라고 여겨주셔요. 그 모습에 이진사는 이 신비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지요. 어째 이 여인은 이목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라진 미양이와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미양이냐? 미양이요. 미양이는 도대체 누구지요? 여인은 쇠도 녹일 정도로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여인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유염해서 풋풋했던 미양이와는 확실히 달랐지요. 저는 향단이라 하옵니다. 진사님이시지요? 오, 그대 같은 미인이 날 안다니 기분이 좋구려. 저야말로 진사 어르신 같은 사내 중에 사내와 대작을 하게 되어 기쁠 따름이요.
그러면서 향단이는 이진사의 품에 착 달라붙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알싸하고 향긋한 백단향이 코끝에 확 풍겼습니다. 이진사는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지요. 쓸쓸한 진사 어르신을 위해 오늘 밤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지요. 마침내 이진사가 제법 취하자 향단이는 주모에게 눈짓을 주었답니다. 주모는 둘에게 가장 좋은 방을 빌려주었지요. 방에 들어간 이진사는 곧바로 향단이에게 다가가 바로 올라탔답니다. 향단이는 그야말로 불타는 여인이었지요. 이진사는 도무지 향단이의 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미향이 같은 여인을 올라타고 위아래로 흔들자 온몸이 녹아내렸지요. 그렇게 이진사는 신비한 미녀 향단이와 함께 밤새도록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향단아, 그대는 외로운 나를 위해 하늘이 보내준 선녀가 분명하다. 제가 선녀라면 진사님은 어찌 저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훅 사라질까 걱정이 된다네. 전 여기 있습니다. 진사 어르신. 이진사는 향단이의 배곡 같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녕 여기 있구려. 그려. 이번에는 이 손을 절대 놓치지 않겠소이다. 그리하여 이진사는 향단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대뜸첩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지요. 아니, 계집 하나 겨우 보냈더니 또 다른 계집이 들어온 거냐? 마님은 새로 들어온 향단이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과는 달리 이진사가 밤마다 꼬박꼬박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덕분에 마님은 덕구를 며칠째 손도 못 잡아보고 있었지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에휴, 누구는 사내의 손도 못 잡아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이진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향단이의 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진사가 향단이와 딱 붙어 있는 것이 어찌나 눈에 거슬렸는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첩 향단이가 미양이를 닮았다는 것도 몸서리치게 싫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니년도 그 미양이처럼 단단히 버릇을 고쳐줄 터이니. 그리하여 마님은 조만간에 향단이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허나 그런 마님을 훔쳐보면서 향단이가 빙그레 웃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진사가 출타를 한 것이었지요. 향단이가 아침부터 덕구를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 첩부인 마님? 마님이 아니라니 듣기 좋구나. 덕구가 고개를 드니 첫 부인은 어디 가고 아주 청순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양이었습니다. 미양이는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이전의 순박한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은? 그래. 내가 바로 미향이야. 후후후. 다들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재미있더라. 덕구는 겁에 질렸지요. 첫 부인이 된 미양이가 복수를 하려고 들면 머슴인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요. 하지만 미양이는 오히려 덕구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지요. 덕구야. 난 사실 내가 그리웠어. 염전에 끌려간 뒤에도 항상 너만 생각났더라. 미안하다. 미향아. 난 그때 모든 걸 마님에게 들켜서 너무나도 무서웠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그러니까 덕구야.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래? 미양이는 이제 재산을 꽤 모았다며 덕구에게 같이 달아나자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미양이 제안에 혹해서 마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덕구도 마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혹일킥이라도 하면 아주 호되게 혼쭐이 날 노릇이었고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할 테니. 미양이가 아주 청순하게 웃으면서
덕구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지요. 덕구는 끄덕거리며 듣고만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진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침내 마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은 술상을 준비하고는 향단이를 불러냈습니다. 이 집에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우리 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은 적이 없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마님께서 이리 불러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못했던 이야기나 나누세. 자,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러면서도 마님은 몰래 향단이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요새 자꾸 묘한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네가 이 집에 살던 누구와 닮았다는 소문 말인가? 나도 듣긴 했다네. 후후후. 세상일이란 또 모르지요. 어떠신가요? 제 비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향단이의 말에 마님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향단이가 술을 철철 넘치게 부어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님은 잔을 쭉 들이켰지요. 제가 사실 요 앞 염전에서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 이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이 딱 하나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언가? 또다시 향단이가 부인에게 술잔을 건넸지요. 마님은 목이 타는지 또다시 받아 마셨답니다. 그렇게 향단이는 말을 빙빙 돌리면서 아주 마님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인 것이었지요. 마침내 마님이 쓰러지자 향단이가 속삭였지요. 마님이 절 염전에 팔아버린 것은 잘 기억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전부요. 하지만 쓰러진 마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님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향단이는 마님과 옷을 바꿔 입었지요. 그리고는 호롱불까지 꺼버리고 덕구를 불렀지요. 덕구야, 우리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말뚝을 한번 보고 싶어. 미향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나 정말 내 말뚝이 그리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또다시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갔답니다. 어둠 속에서 덕구는 쓰러진 사람이 향단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볼 것 없이 그대로 다가가서 올라타고 말았지요. 덕구는 평소보다 10배는 강해져서 아주 제대로 힘을 썼습니다. 미향아, 그동안 보고 싶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덕구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바위 같은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거기다 마님도 덕구의 무쇠 같은 힘에 점점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해서 마님도 결국 소리를 지르며 조아라 즐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집으로 돌아온 이진사가 안방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진사는 하룻밤 묵고 돌아올 계획이었지요. 허나 향단이가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안방 마님이 요새 무척 외로웠나 봐요. 미양이는 이진사의 소매를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한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어찌나 흥겨운지 방 안 공기가 아주 후끈한 지경이었지요. 이진사는 아주 화끈하게 성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하루도 안 비웠는데 이런 짓을 벌여? 도대체 내 집에서 무슨 짓들이야? 기절초풍한 부인은 변명을 하려고 하였지요. 헌데 술을 너무 마신 탓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히익히익 울부짖을 뿐이니 이진사의 화만 더 돋우고 말았답니다. 결국 마님은 이진사에게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나서 쫓겨났으니 친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마님은 남은 평생을 기가 팍 죽어서 보내야 했답니다.
한편 마님과 노란한 덕구도 큰 벌을 받았지요. 멍석매를 당한 덕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마을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지요. 이제 그대뿐인 것 같소. 그럼요. 진사 어르신. 이 향단이는 언제나 일편단심이옵니다. 이진사는 그날로 향단이를 정실 부인으로 들였답니다. 곱게 꽃단장을 한 미양이는 첫날 밤 신부처럼 진사와 어우러졌지요. 둘은 다시 없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진사는 달처럼 예쁘고 꽃처럼 유염한 젊은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서 향단이가 남모르게 빙그레 웃는 것을 보지 못했지요. 다음 날 일어난 이진사는 향단이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진사는 퍼뜩 일어나 뛰쳐나갔지만 이미 집안 어디에도 향단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아니, 향단아, 날 두고 어딜 갔느냐? 텅 빈 집 구석에는 이진사의 외침만 메아리 쳤지요. 이진사는 애타게 향단이를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겪은 일이 지긋지긋했던 미양이는 첫날 밤을 치른 이후 이진사 몰래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이진사에게 받은 폐물을 미천 삼아 작은 주막을 차렸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좀 고단하지만 오며 가며 좋은 손님들이 와주어 마음만은 행복하였습니다. 한편 이진사는 그 이후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도 좋아하던 기생집도 더 이상 가지 않았지요. 이진사는 남은 평생을 하루하루 향단이를 그리워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마님과 이진사 그리고 덕구 모두 눈앞의 욕망을 못 이겨 인생을 그르치고 말았지요. 우리 모두 신의와 사랑 없이 욕망만 쫓는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